이제 명제 오늘 남은 거 할 건데, 일단 우리는 오늘 131페이지야. 자, 131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명제의 역과 대우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의 역과 대우. 자, 역명제랑 대우명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우리는 정하면 된단 말이야. 자, 원래의 원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명제는 가정, 결론, 가정 플러스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원명제야. 그러면 우리는 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역명제를 만든다는 거. 야, 그거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라는 건 뭐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게 역이잖아. 그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 그래서 원래의 가정을 결론으로, 결론을 가정으로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야, 그러면 Q이면 P다.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는 역이라고 해. 됐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대우야, 대우. 대우 명제. 얘는 이제 오늘 배우는 증명하는 거에서도 대우 증명이라는 걸 쓴단 말이야. 그러면 대우라는 건 뭐냐면 원 명제를 일단 부정해. 그러면 원 명제를 일단 부정하면 나 P이면 나 Q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부정하고 역을 만들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역을 만들면 이게 나 Q이면 나 P이다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만드는 게 대우명제야. 그래서 우리가 대우명제다라고 하는 건 원명제를 부정을 해서 역을 취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명제를 대우명제다라고 하는데 누구랑 누구랑 좀 관계가 있냐면 원명제하고 대우명제하고 얘네 둘은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해. 자, 그러면 명제하고 대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두 줄로 표시했으니까 이건 참이라는 얘기야. 그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뭐가 성립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돼. 그렇지? 그리고 요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또 뭐가 성립하냐면 여집합하면 포함관계가 바뀌어.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을 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돼. 맞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우리가 또 진리집합으로 요 진리집합을 보고 나타내보면 나 Q는 이거지. Q의 여집합은 나 Q의 진리집합이지. P의 여집합은 나 P의 진리집합이지. 그러면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라는 건 뭐야? 나 Q이면 나 P이다가 참일 때 이런 진리집합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자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돼. 그럼 결국은 얘가 참이 되면 이 또한 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원명제라고 한다면 방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명제를 부정해서 역을 취한 얘는 대우명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 돼. 이 흐름이 지금 그렇게 증명이 된 거잖아. 그치?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그럼 만약에 명제가 거짓이면 이게 성립하지 않겠지. 그럼 얘가 거짓이면 포함하지 않겠지. 그럼 얘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것도 성립하지 않겠지.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도 거짓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 명제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원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데 대우가 거짓이 될 수 없고 명제가 거짓인데 대우가 참이 될 수 없어. 얘네 둘은 참이면 둘 다 참이어야 되는 거고 거짓이면 같이 거짓이어야 돼. 반드시. 이게 명제와 대우 명제의 얘네 둘의 관계야. 그러면 역은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거짓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명제와 대우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 둘이 같이 참이거나 둘이 같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31페이지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PQ이면 P이다는 명제 P면 Q이다의 무엇이냐? 여기다.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그지? 그래서 쭉 한번 1번부터 6번까지는 동그라미 치면서 해볼까? 역은 가정과 변론을 바꾸는 거고, 대우는 부정을 하고 역을 만드는 게 대우가 된다. (1번부터) 6번까지만 빠르게 하고 7번부터는 또 같이 보자. 됐지? 자, 7번 봅시다. 자, 7번은 이제 7번부터 있는 오른쪽 줄은 뭘 하라는 거냐면 얘가 원명제야. 이 원명제에 대하여 역도 만들고 대우도 만들고 얘네들의 참거짓까지 판단하래. 그럼 일단 이 원명제의 참거짓부터 판단할 거야. 판단해줘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참거짓. 참거짓. 거짓. 왜? 진리집합 따져야지. 그지? 야, 요게 P지. 그럼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야?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1하고 있지. 얘는 1이지. 얘가 얘 포함되냐? 포함 안 되지. 거짓.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얘를 갖고 얘기하려면 이것은 반례. 맞지? 반례를 들어서 거짓이라고 하던가 집합의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라고 하던가.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어? 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 만들어 놓고 그냥 거짓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반드시 거짓이니까. 그래? 만들어 볼게. 역부터 만들자. 역은 가정 이 바뀌지.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x가 1이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하지? 그죠? 그러니까 역명제 만들어서 참이다. 배우는 자 얘를 부정해서 역을 만든 거니까 x가 1이다를 부정하면 x가 1이 아니면 x제곱도 1이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근데 거짓인 걸 판단한다면 뭐니? 야, x가 1이 아니면 제곱은 1이 아니냐? x가 마이너스 1이면 1이 아닌 수지. 근데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하지 않지. 됐어? 그래서 거짓이다. 요렇게 8, 9, 10, 11, 12를 해보고 잘 안 만들어지면 질문해.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이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참인 명제를 가지고 새로운 두 개의 참인 명제가 있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새로운 참명제를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야. 그리고 또 다른 명제가 하나 더 있는데 Q이면 R이다 라고 하는 또 참이 명제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참이 명제가 두 개가 있었을 때 얘를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일 거야. 그치? 근데 또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또 참이라면 얘네들의 진리집합도 Q가 R에 포함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에 맞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T가 제일 작고 그걸 Q가 포함하고 걔네들을 R이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니까 이 두 가지가 참이 되도록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P라고 하는 집합이 R에 포함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뭘 내릴 수 있냐면 P도 R에 포함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P가 R에 포함된다라는 건 젤리집합 P가 젤리집합 R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롭게 뭘 할 수 있냐면 P이면 어떤 명제가 참이냐? P이면 R이다 라고 하는 명제도 참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또 연결을 시켜보면 어땠을 때 우리가 이 3단 논법을 쓸 수 있냐면 참인 명제의 결론과 또 다른 참인 명제의 가정이 같았을 때 그때 3단 논법으로 새로운 참인 명제를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연속적으로 써볼게. P이면 Q이다 인데 Q이면 R이다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처음의 가정과 나중의 결론 얘네 둘을 가지고 새롭게 그렇다면 P이면 R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도 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걸 3단 논법이다 라고 한다. 이해했지? 그래서 참인 명제가 두 개가 있었을 때 참인 명제의 결론과 참인 명제의 가정이 같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 생각해. 그러면 이런 구조로 우리가 명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 거와 나중 걸 가지고 새롭게 P이면 아니다라는 명제도 참이 된다라고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132페이지 보면 뭐 13, 14 얘네들 야 그러면 요거 한번 봐볼까? 15번 문제 좀 봐봐. 15번 문제 몇 개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너희들이 풀어보자. 자, 15번 보면 P이면 날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 날 R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새로운 참인 명제를 만들고 싶은데 봐봐. 일단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는 뭐가 참이다? 대우.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우를 만들면 어떻게 돼? 부정하고 바꾸는 거야. 그럼 얘를 부정해서 Q이면 나 P이다. 맞냐? 얘가 참이면 이거에 대한 대우는 반드시 참이지. 그럼 하나를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러면 Q이면 나 P이다. 요건 반드시 참이야. 알겠지? 대우를 만드는 건 부정해서 역을 만들면 되잖아.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참이면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지. 그러면 부정해서 바꾸고 와. 그럼 부정하면 나 Q이면 R이다. 지금 문제에서는 참인 명제를 두 개 줬지만 얘 대우도 참이고 얘 대우도 참이니까 두 개를 알려주면 우리는 두 개의 참인 명제를 더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지. 그러면 여기에서 3단 논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생각해 볼까? 3단 논법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니? 자, 참인명제의 결론과 참인명제의 가정이 같았을 때 3단 논법으로 새로운 참인명제를 만들 수 있다고 방금 얘기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써보면 P이면 나Q이고 나Q이면 R이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면 P이면 나Q이고 나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라고 하는 명제도 참이 될 것이고, 맞지? 또 어차피 같은 게 되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면 얘네 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지. 보여야 돼. 근데 같을 거야. 대우가 될 거거든. 자, 얘네 둘 가지고 만드는데 순서를 바꿔봐. 참인 명제의 결론과 참인 명제의 가정이 같지. 그 우리는 이 노란 걸 가지고 나달이면 Q이고 Q이면 나 P이다. 그러면 참인 명제의 결론과 가정이 같으니까 우리는 not R이면 Q이고 Q이면 not P이다. 그러면 이거랑 이걸 가지고 not R이면 not P이다. 근데 이거 알면 얘는 아는 거야? 얘랑 얘랑 관계는 뭐야? 대우지. 얘가 참인 거 알았지? 그 우리 이거 가지고 대우 만들면 그냥 얘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왜? 얘를 부정하고 역을 취하면 not R이면 이거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3단 논법을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거야. 어떤 참인 명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고,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3단 논법을 쓰면 또 다른 참인 명제를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132쪽 풀어봅시다. 명제에서 결론은 쉽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판단할 때가 있고 필요 조건이라고 판단할 때가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뭐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 이쪽에서. 자, 조건 P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Q는 자, 5보다 작다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판단하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이 방향성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방향성이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참인지를 우리는 검토할 거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참인지도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만 참인지 두 방향 다 참인지 그걸 지금 판단할 거야. 그러면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p의 해집합, 진리집합 우리가 계산해보면 찾아보면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알맹이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에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q는 우리가 뭐 더 이상 구할 건 없지. 그지? 그러면 얘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찾기에서 수직선에 가서 얘네들 크기 순서대로 쓰면 마이너스 2, 2, 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요게 진리집합 P고 Q는 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있지. 그러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건 P이면 Q이다라는 건 참이고 Q는 P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Q는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우리는
P이면 Q이다만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다라는 걸 판단했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최종 표현은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두 줄로 표시하면 이게 참이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된 거라 그랬잖아. 그제? 그러면 P면 Q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P야. P가 주어야.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한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P는 Q가 되기 위해 충분한 조건이다라는 의미에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사실은. 그 다음에 Q가 주어지 Q는 P이기 위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방향성을 확인해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 요 P라고 하는 애는 충분 조건이 되고 Q라고 하는 애는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렵잖아. 충분한 건지 필요한 건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치?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자, 봐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저거대로 하면 P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Q는 필요 조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P에서 화살이 출발하는 방향으로 참이지. 맞지? 그러니까 출발하면 충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단 말이야. 충분한지 필요한지보다. 더 재밌는 얘기. Q는 화살을 맞았지. 화살을 맞으면 피나지. 필요 조건. 웃길 땐 웃어. 진짜 이렇게 따지면 정말 쉬운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화살이 출발했어? 출발했으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되고 화살을 맞으면 P나 필요 조건이라고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문자나 화살의 방향은 바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번에는 P이면 R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니? 화살 맞았지. 필요 조건. P는 R이기 위한 화살이 출발했지. 출발 충분 조건. 그냥 이렇게 따지면 되지. 우리가 이게 충분한 건지 필요한 건지 그렇게 따지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방향성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참일 수도 있어. P이면 Q이다는 거짓인데 Q이면 P이다가 참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화살 맞았어. P나 필요 조건. 얘는 화살 출발했지. 그럼 얘는 Q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돼. 근데 양 방향으로 모두가 참일 수도 있어. 뭔 말이냐면 얘네 말고 P이면 Q이다도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럼 이건 뭐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둘 다 양쪽 모두 참이라고 할 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요 P라고 하는 애를 봐봐. P라고 하는 애는 화살이 출발하기도 하니까 충분 조건도 되는데 화살을 맞기도 하니까 필요 조건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모두 다 참일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화살이 출발도 하고 화살도 맞고 하면 충분 필요 다 된다는 얘기잖아. 대신에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진 않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필요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방향성만 확인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참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이 참인지 양쪽이 모두 다 참인지 이 방향성의 참 거짓만 확인이 되고 나면 화살이 출발하느냐 화살을 맞느냐를 가지고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만약에 말로 R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 돼. R이 Q이기 위한 얘가 필요 조건이야. 그럼 얘가 화살을 맞는 방향으로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제? 그러면 Q를 먼저 쓴다면 Q이면 R이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R이 주어, R이 필요, R이 화살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R을 이쪽에다 쓸 거면 이렇게 만들던가. 이해됐지? 화살, 출발, 충분. 필요, 화살 맞으면 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얘는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판단만 하면 필요인지 충분인지 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좀 뒤로 가봐. 자, 뒤로 가면 자, 31번부터 35번까지를 좀 볼 거야. 31번부터 35번까지. 자, 예를 들면 32번 봐봐. 쌤이랑 푸는 문제 빼고 좀 이따 풀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풀면 돼. P는 X는 8의 약수고 Q는 4의 약수다. 자,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화살표 양쪽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참인지 이 방향으로 참은지를 볼 건데, 자, 진리집합 P 좀 써볼까? 8의 약수는 1, 2, 4, 8, 2지. 4의 약수는 1, 2, 4지. 질문한다. P이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치? 얘가 얘한테 포함 안 되잖아. 8이 갈리잖아. 그럼 이거는 거짓. 맞지?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맞지?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니? 이 방향으로 참이고.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방향성을 확인해서 어느 방향으로가 참인지가 확인이 되면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얘기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참 거짓을 판단하는 부분이 핵심인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32번은 지금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P에 물어봤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32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34번도 한번 봐볼게. 34번. 자, 34번은 조건 P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Q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마찬가지다. 그지?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냐면 판단하려면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성을 확인할 거고 얘는 이미 진리집합이 우리가 더 이상 더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P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 해집합 간단하게만 표현할게. 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럼 질문 P이면 Q이다. 참이니? 얘는 얘한테 포함되지?
안 돼 있어? 오케이. 요거 빠진대. 자, 그러면 요렇게. 됐지?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참이야? 진리집합 보고 얘기해. 참이야? 거짓이지. 얘는 얘한테 포함 안 되지. 얘는 얘한테 포함돼? 그 마찬가지다. 그지? 얘는 요렇게 왼쪽으로가 참이야. 그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화살 맞았어? P도 조건.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어? 어? 한번 해봐. 하나만 더 해주고 싶은데. 35번을 해주려고 그러고 문제는 또 딴 걸 보고 4번을 써버렸네. 자, P 자, 35번 하나만 더 보자. 35번. 자, 조건 P는 절대값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조건 Q는 X제곱을 하면 1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확인할 거다. 그러면 해집합을 구해놓아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면 절대값 X가 이번에는 수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는 걸로 절대값을 바로 띄울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얘 해집합을 구하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건 해야 돼. 이건 공수 1에서 배운 부등식 파트에서 우리가 절대값 띄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x를 제곱한 게 16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 해는 뭐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제곱하면 16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제곱하면 16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지? 이걸 만족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이 명제가 어려운 게 이거야. 나는 지금 배우는 명제 내용은 이해했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럼 그건 너희들이 부등식을 가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16이 되는 수 먼저 생각해. 이거 먼저 생각해. 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수는 4하고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 4가 있어. 그러면 16이 되는 애들은 얘네 포함이지. 그 다음에 16보다 커지려면 5 제곱하면 25, 6 제곱하면 36, 4보다 큰 애들을 제곱하면 16보다 커지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애들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맞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또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 요거 좀 보고 얘기해봐. P의 진리집합은 얘 나왔어. Q의 진리집합은 얘 나왔어. 얘는 얘한테 포함돼? 같으면 포함되는 거지. 얘는 얘한테 포함돼? 그러면 얘는 자, 양쪽 모두 천 나왔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양쪽이 모두 다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 내는 거야. 이해했지? 나머지 문제냐. 그리고 잘 판단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도와줄게. 그래서 참거짓을 따지는 게 중요한 거야. 참거짓. 자, 이제 한번 나눠 해볼까? 자, 명제를 증명해서 이제 138페이지에 자, 증명법은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려워. 그지? 너희들 입장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임을 증명하시는데 증명이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근데 누군가는 근데 이게 왜 참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걸 설명해 주겠지. 이거지. 이거지. 이러니까 이렇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그렇게 납득을 시켜서 이해시켜주는 과정이 결국은 증명이야. 이제 이게 왜 참인지 그냥 야 이것도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설명해주는 과정을 증명법이다라고 하는데 증명법은 공수2에서 딱 두 가지 정도 배웁니다. 그지? 하나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대우 증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귀류법. 빨리 타고 바퀴 휴지 또 와 휴지. 망했어. 일단 정지. 맨날 제 먹는데 그때 그 몸무게에서 안 하고 있어. 자 다시 하자. 그래서 증명법은 대우 증명하고 귀류법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자 대우 증명은 뭘 대우 증명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봐봐. 어떤 명제가 있어. 자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근데 이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애매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면 이 명제에 대한 대우도 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를 만드는 거지. 나 Q이면 나 P다라는 이 대우 명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쭉 증명해서 야 이거 참이지? 그러면 얘가 참이야. 이게 대우 증명이야. 어떤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애매하고 까다로울 때 그 명제에 대한 대우를 만들어서 이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면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는 참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우 증명이다 라고 해. 그래서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를 만들어서 얘가 참임을 증명해서 원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 그걸 대우 증명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대우는 대우 증명에서 써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귀류법은 한 번씩 다 보여줄 건데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결론을 부정해. P이면 Q이다라는 것에서 Q라는 결론을 부정하면 Q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은 반드시 시작하면 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갖고 우리가 가다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학적 모순이 발생하면, 봐봐, 이거 결론을 부정했더니 잘못됐지? 그러니까 얘는 결론이 참인 거야 라고 증명하는 건 귀류법이다 라고 해. 그래서 귀류법으로 증명할 때는 결론을 부정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대우 증명을 이용할 때는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고 하는 방법이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볼 건데, 1번. 자, 1번 좀 봐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한번 써볼게.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이 명제가 있는데 저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래.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야, 이건 당연히 그냥 참인 것 같지 않니? 어떤 수를 제곱한 수가 짝수면 그 수가 짝수이다. 맞지? 근데 이걸 우리 보고 증명하래. 그러면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애매해진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지? 방향이 잘 안 서고. 그러면 이랬을 때 그럼 나는 얘가 참인 건 맞는데 얘가 참이라면 대우가 참일 것이니까 이 명제에 대하여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야겠다. 이게 대우 명제가 돼. 그럼 대우를 만드는 거, 얘가 원 명제잖아. 그러면 대우 명제를 만드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건 얘는 뭐 대전제 전제야. 바뀌지 않아. 역을 만들든 대우를 만들든 전제는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써주면 돼. 이거에 대해 대우를 만드는 건 자연수 n에 대하여. 대우를 만들 때 얘가 P고 얘가 결론 Q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정을 해서 역을 취하면 돼. 그러면 일단 얘를 부정할 거야. n이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짝수가 아니다라는 건 홀수지. 그러면 n이 홀수이면 얘를 부정해서 역으로 온 거야.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n제곱은 홀수이다로 바뀌겠지. 그래서 그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가지고 오면 n제곱도 홀수이다. 대우부터 못 만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대우를 만들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를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가 참임을 증명하면 명제도 참이야라는 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대우가 참임을 만들려면 n이 홀수일 때 n제곱도 홀수가 되는 걸 우리는 증명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지금 책에서 보면 대우를 만들었고, 자, n이 홀수이면 홀수는 짝수에서 하나를 더하던가 짝수에서 하나를 빼면 홀수가 되지. 맞냐? 그러면 짝수는 2의 배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를 2의 배수로 표현하면 짝수는 2k야. 그럼 거기서 하나를 빼면 짝수에서 하나 빼면 다 홀수가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이 k라는 애도 정해줘야 돼. 그럼 이 k라는 애는 자연수. 자, 지금 책에선 자연수 이렇게 홀수를 놨는데 봐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이건 지울게 썼다가. 홀수한 짝수한테 하나 더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는 거랑 이렇게 넣는 거랑 달라지는 게 있겠지. 맞냐? 이렇게 넣으면 K는 이 자연수니까 K 대신에 1, 2, 3, 4 넣으면 1, 3, 5, 7, 9를 만들어. 근데 짝수에다 하나 더 해도 홀수잖아요. 맞아. 그럼 이때는 이렇게 넣을 거면 K를 뭐라고 해야겠니? 0 또는 자연수라고 요 K의 범위에 0을 추가시켜줄 때. 그러니까 위에 게 더 낫지. 그냥 자연수라고 하는 게 더 간단하지. 거기다 0을 포함시키기 위해 2K 플러스 1이라고 홀수를 만드는 것보다 위에 게 더 좋은 거야. 이해했지?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0을 추가해주는 K에. 됐지? 그래서 이렇게 N을 놓은 거야. 그래서 홀수는 2K 플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K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N제곱은 N을 2K 마이너스 1이라고 놨으니까 N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전개해보자.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2로 묶어서 나머지가 남는지 안 남는지를 보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2로 묶는 거야. 그럼 2로 묶으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2K 하고 이렇게 되네. 맞지? 자, 그러면 얘는 0 또는 자연수가 돼. 그러니까 자연수한테 2를 곱하면 요게 2의 배수야. 근데 2의 배수에다 1을 더했으니까 n제곱이라는 수는 분명히 홀수가 되고 있는 게 맞지. 그제?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라고 하는 이 대우 명제는 증명이 된 거야. 고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원 명제도 참이야 라고 얘기하면 대우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끝낸 거야. 이해되지? 자, 이 부분 한번 볼래? 자, 요거. 쌤이 지금 아까 얘를 뭐라고 했냐면 얘는 0 또는 자연수라고 했잖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너희들이 따져보는 게 필요해. 얘를 2로 묶고 K로 묶을 수 있으니까 공통인수는 2K지. 2K로 묶으면 얘는 K 남지.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K는 자연수지. 그럼 우리가 얘한테 K 대신에 1, 2, 3, 4 순서대로 한번 넣어볼까? K 대신에 1 넣으면 그때는 얼마니 이 값은? 0이지. K 대신에 2 넣으면 자연수지. 3 넣으면 4 넣으면 계속 자연수지. 그러니까 얘는 0 또는 자연수가 된다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치면 2 곱하기 0 하면 얘는 1이니까 홀수가 될 것이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자연수가 되면 얘는 2의 배수지. 2의 배수에다가 하나 더 했으니까 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홀수인 게 분명한 거지. 이런 것도 다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그래서 2번, 3번은 일단은 보고 다음에 예제 4번 4번 귀류법 보여줄게. 귀류법. 자, 요건 지워도 되지, 그제? 그래서 뭘 지금 보여주는 거냐? 일단은 너희들이 이건 잘할 수 없어. 처음에 증명법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쉽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거지. 흐름은 알고 그러면 네모는 채울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주어지는 대표적인 예들을 가지고 증명하는 연습은 해봐야 돼.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다. 자, 4번은 귀류법이야. 자, 귀류법은 봐봐라.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뭐 말을 꽈놓은 거지. 유리수가 아닌 수는 결국은 무리수야. 그러면 봐봐라.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이지. 맞잖아. 루트 2는 무리수잖아. 루트. 그거를 벗지 못하거든. 근데 그걸 증명하래. 그럼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도 우리가 증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귀류법으로 얘를 증명하는 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모순이 발생하면 거기서 멈추면 돼. 왜? 잘못됐잖아. 그럼 잘못된 이유는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된 거야? 결론은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귀류법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질문. 얘를 귀류법으로 지금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유리수이다지. 맞지?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부정하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게 시작이야. 결론을 부정한 거야. 원래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는데 그걸 부정해서 좋아.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고 우리 한번 가보자. 근데 분명히 뭔가 잘못되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번.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건 잘못된 거야. 원래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라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더니 틀렸다.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봐볼게.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면 루트 2라는 수가 유리수면 우리가 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지? 그러면 m분의 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지금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유리수라면 저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얘를 이항시켜 m을. 그러면 루트 2 m은 n이다 이렇게 돼. 그럼 양변을 제곱해볼까? 자, 제곱하면 n제곱은 2m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라. n을 제곱했더니 m제곱은 자연수니까 자연수 곱하기 2하면 얘는 짝수라는 거잖아. 2의 배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야. 2의 배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n을 놓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는 얘가 2의 배수이므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n을 2k라고 놓은 거죠. 맞지? 제곱을 한 수가 짝수면 그 수가 짝수잖아.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다. 고로 n이 짝수니까 나는 n은 2k라고 놓고 k는 자연수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n이 2k다라고 하는 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 n이 2k니까 저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넣으면 n 자리에 2k 제곱은 2m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걸 전개하면 4k 제곱은 2m 제곱이 돼. 그러면 2로 약분해서 쓰면 m 제곱이 2k 제곱이지. 그러면 m을 제곱한 것도 짝수 2의 배수인 거지.
짝수라는 말은 2의 배수라는 말하고 같은 거지. 맞지? 그러면 봐봐라. m도 2의 배수고 m도 m제곱이 2의 배수면 m도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냥 보면 자 m도 2의 배수 그리고 여기에서 n도 2의 배수였지. 그러면 자 m과 n이 모두 2의 배수가 된다는 건 가정의 모순이지. 유리수라면 m,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인 거야. 근데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라는 건 mn은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야.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들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니까 최소한 2 아니면 2의 배수를 약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mn이 2의 배수라는 건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고로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더니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지. 틀린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귀류법이야. 이해했지? 자, 139페이지에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을 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좀 해야 되는데 자, 두 수가 있었을 때 A가 큰지 B가 큰지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먹어. 밑에서 안 보내도 돼. 괜찮아. 첫 번째는 빼서 알 수 있어. 그지? 빼서 알 수 있다라는 건 A에서 우리가 B를 빼서 그 값이 양수면 앞에 게 큰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A에서 B를 뺐는데 그 값이 0이 되면 두 수는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A랑 B는 서로 같다. 또 빼서 A에서 B를 뺐는데 그 값이 음수가 나오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을 때 음수가 나오니까 뒤에 게 큰 거야. 맞지? 그래서 A보단 B가 큰 거야. 첫 번째는 빼서 알 수 있어. 뺀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 돼가지고 누가 큰지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지금. 그치? 자, 두 번째는 제곱을 해서 뺀 걸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이거를 할 때는 얘네들이 양수여야 돼.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A를 제곱한 거에서 B를 제곱한 게 0보다 크면 양수니까 앞에 있는 A가 B보단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A가 B보다 큰 거야. 제곱을 해서도 우리가 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 제곱을 한 거에서 B 제곱을 한 거 뺐더니 그때 0이야. 그러면 같은 숫자는 밑이 같다는 얘기겠지? A, B는 같은 거야. A를 제곱한 거에서 B를 제곱한 걸 빼서 음수다. 그러면 뒤에 있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양수일 땐 이렇게 제곱을 한 걸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언제 쓰면 좋을까? 마음이 급한데 자꾸 말이 씹히네. 자, 캄다운하고. 언제 쓰면 좋겠냐? 제곱해서 빼는 거.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 걔네들의 대소관계는 제곱한 거에서 뺀 걸로 누가 큰지 판단하는 게 편하다. 알겠지? 루트가 있으면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지. 절대값도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분수로 만들면 돼. 그러니까 분수로 만들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B분의 A를 B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이거 분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1보다 큰지 작은지 가지고 따질 거야. 대신에 얘네들도 양수여야지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A를 B로 나눴어. 근데 그게 1보다 커. 그 분수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컸을 때 1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가 분모 B보다 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A를 B로 나눴는데 그게 1이면 분모 분자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A랑 B는 같은 거야. 그리고 또 A를 B로 나눴는데 이번엔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A보단 B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를 총 쓸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빼는 거야, 그지? 근데 루트나 절대값이 있고 양수들이라면 제곱해서 빼는 걸 가지고도 A, B의 대소관계를 따질 수도 있고, 분수로 나타내서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를 가지고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겨내! 막 지금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건 방정식에서 등식에서 항등식과 같은 애요. 우리 등식에서 항등식은 뭐였어? 어떤 조건 하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부등식에서도 어떤 조건 하에서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이 있어. 그걸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해.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 한 10몇 개 정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산술기하가 있고, 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도 있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산술기하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 할 거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한없이 가면 우리가 뒤에 하려는 걸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건 항상 참이 성립하는, 참이 되는 부등식이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해 라는 의미에서 뭐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자, x가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1은, 자 이거 부등식이잖아. 그럼 x 대신에 우리가 x는 실수니까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5 넣어보고 100분의 1 넣어보고 막 넣어봐. 그럼 x 대신에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하던 간에 항상 얘는 0보다 크니? 아니라고? 맞지? 왜? x제곱은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그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1을 더하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겠니?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항상 0보다 크니까 너네가 찾아내. 선생님 저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x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없어. 항상 성립해.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x 대신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던 항상 0보다 크다고 만들어진다. 이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자,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그럼 얘랑 한번 비교해볼래?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얘도 x 대신에 어떤 값을 집어넣던 간에 항상 0보다 크니? 아니지. 얘는 어땠을 때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 얘는 2차 부등식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때 성립하는 거지. 소리. 이해했어? 그럼 얘는 이때만 성립하는 거야. 이때만. 그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얘는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던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해했지?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뭔지. 자, 그러면 우리 그 책 위에 나와 있는 애들을 좀 봐볼게. 자, A, B가 실수일 때 첫 번째 하나씩 확인해보자. 항상 성립하는 건지. 자, 얘는 A가 B보다 크면
우리가 대소관계 따질 때 빼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지?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뭐 항상 성립하는 거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는 거 맞니? A는 실수지. 그럼 얘를 가지고 보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더하면 얘네 둘이 0이고 0일 땐 0이고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큰 애가 있다면 얘네 둘을 더하면 0보다 클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A, B가 실수라면. 이런 것들이 지금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의 얘네들은 좀 잔챙이들이야.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실수를 제곱해서 더한 게 0이 되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A도 0, B도 0. A랑 B랑 0이면 이쪽도 성립할 것이다. 이건 서로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이런 걸 잘 봐둬야 너희들이 증명하고 할 때 이걸 이용할 수 있어.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이에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상관없이 제곱을 하면 어차피 그냥 제곱을 하는 전체 제곱과 같아질 거야. 부호랑 상관없이.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고 또 하나 절대값 안에 A 곱하기 B는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거랑 항상 같아. 부호랑 상관없어. 알겠지? 뭐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4번 나눠갖고 다 증명해보면 얘랑 얘는 결과가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가볍게 지식으로 알고 가야 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고 전체 절대값을 곱하기해서 각각이랑 같고 각각은 전체랑 같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필요한 걸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5번은 이거 제곱해서 증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소문자 얘기로 해놓은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자, 13번하고 15번하고 이제 한번 볼 테니까 봐봐. 13번하고 15번하고 이제 증명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보자. 자, 13번 보면 자,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어떻게 증명할래? 문제에서는 이 좌변 A 플러스 B의 제곱이 항상 4AB보다는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래. 그럼 우리가 얘를 증명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A 제곱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려면 A에서 B를 뺐을 때 뭐가 성립하면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맞지? 지우 안 들어? 얘를 이렇게 넘겨서 생각해도 같은 얘기야. B 이항하면 마이너스 B 되고 그러면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죠? 그러면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A라고 보고 좌변식을 우변식을 B라고 볼 거야. 그러면 나는 A에서 B를 뺀 거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A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빼기 B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자. A제곱 2AB B제곱 마이너스 4AB. 그러면 AB는 동류항이라서 정리가 된다. 그죠?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B제곱이 됐지.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 계산하려고 하지 마. 부호를 판단하는 중이야. 그죠?
A 실수, B 실수, 실수에서 실수 빼면 얘는 실수.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겠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우리는 지금 시작과 끝을 봐봐. A에서 B를 뺀 값을 계산해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그럼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론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한 거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보단 크거나 같다. 이건 항상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됐으면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실수이기만 하면 A, B 대신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값을 대입하면 항상 좌변은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다음 15번. 그래서 이런 증명들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어려우면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증명은 처음부터 이걸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보고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공부는 해보면 좋다. 됐지? 자 15번도 봅시다.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질 때는 이렇게 빼서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양수라면 제곱한 거에서 제곱한 걸 뺀 걸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그 제곱에서 제곱한 걸 빼는 건 언제 쓰는 게 좋다?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였지. 자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봐.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좌변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값을 쓰고 있으니까 우변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0 빼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근데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알고 싶은데 절대값이 있지. 그 우리는 제곱한 거에서 제곱한 걸 빼서 판단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지금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들은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A 제곱한 거에서 B 제곱한 걸 빼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를 제곱하는 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B의 제곱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일단은 이렇게 쓸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건데 봐봐라. 얘 제곱할 거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값도 같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 이 AB는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지. 그러면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지. 뒤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 제곱과 같지. 뒤에 거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계속 간다. 얘 A 제곱이고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합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 절대값 AB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B제곱 쓰고 제곱 전개해서 마이너스 달 거야.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진다. 그지? 그러면 남는 게 지금 뭐 남았냐면 2 절대값 AB 빼기 2AB 요게 남았어. 계산을 하려는 게 아니야. 부호를 판단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2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자, 이걸 좀 봐볼래? 야, 절대값 AB하고 얘네들이 같을 때는 둘 다 양수일 때는 같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음수면 요 AB 값이 음수면 이거 아니냐? 절대값 마이너스 5랑 누가 크냐? 얘가 크지. 맞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쓰고 있는 애는 안 쓰고 있는 애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이런 걸 판단해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므로 요 기호는 뭐야? 위에 2개, 아래 하나. 얘는 따라서 이유를 써주는 거야.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따라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쓰지. 요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답을 쓸 땐 이렇게 하고 얘는 왜냐하면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유야. 이유. 자, 얘 절대값을 쓴 게 얘보단 크거나 같으므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얘가 0 아니면 얘가 크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서 부호를 따져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a제곱한 거에서 b제곱한 걸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지.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는 좌변에 있는 저 각각의 절대값이 전체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단 크거나 같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해보면 된다.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걸 해봤고 14번, 16번은 너희들이 좀 한번 해봐. 알겠지? 자, 뒤에 갑시다. 오늘 140까지 하고 만약 시간 남으면 나머지도 같이 할게. 자, 절대부등식 중에 가장 중요한 탑티어는 산술기하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평균의 종류 중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뭐 우리 140쪽에 위에 1번, 2번, 3번 있어. 그제? 근데 1번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A, B, C가 실수일 때 첫 번째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랑 A 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B 제곱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썼어. 얘네들 완전 제곱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실수의 제곱이잖아.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1번에 써 있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봤던 애지, 그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왜? 얘랑 우리가 같은 공식이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니?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제곱, 그지?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제곱. 좌변이 얘랑 똑같아. 근데 얘가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3개를 더한 거에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이 값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중에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얘가 0이겠지. 근데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0보다 커지겠지. 맞지, 연세야? 그래서 얘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얘랑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식,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A, B, C가 실수이기만 하다면. 이해했지? 자, 얘네들은 그냥 맞아 하는 정도로 얘기해주는 애들이다. 자, 이제 C는 산술기하다.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에 관한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1번에 그러면 자, 그거 얘도 되는 건데 그것도 다시 우리가 A, B였구나. 야, 이거 얘가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건데
자,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생각해봐. A 제곱 B, A, B 제곱. 그럼 나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 봐봐. A 제곱이지. 1차항의 계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지. 그러면 x 대신에 a를 x 대신에 보면 돼. x 2차항이 a 2차항이고 x 1차항이야. 그럼 얘는 x의 계수 2로 나누면 2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 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ba하고 4분의 b 제곱. 근데 1b 제곱이 있잖아. 그럼 얘를 쪼개서 4분의 1하고 4분의 3하고 쪼개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b가 실수니까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그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두 개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이게 절대부등식이 돼. 이해했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면 요게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 되겠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어떤 거라고 비교하면 되냐면 이런 걸 비교하면 되더라. x제곱 x 플러스 1.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왜일까? 얘를 만들면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봐. x제곱에 x에 4분의 1 필요하지. 그럼 얘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으로 쪼갤 수 있지.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이렇게 되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얘가 0이고 뒤에 거는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겠니?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성립하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들이 가끔 보일 거야. 그럼 얘가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고 알아.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이제 산술기야. 오케이, 저거 잘못 봤어. 이해를. 자, 지금 현서, 채은 자, 평균의 종류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평균은 산술평균이야. 근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양수 조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해봐. 우리가 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수학시험을 두 번 봤을 때 내가 중간고사 때 본 수학 점수가 A고 기말고사 때 본 수학 점수가 B야. 그 빵점은 없으니까 내 수학 점수는 양수겠지? 기말고사 수학 점수도 양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네들 학교에서 성적 평균 내는 게 산술평균이야. 어떻게 내니? 내 중간고사 점수랑 기말고사 점수를 더하고 본 횟수로 나눠. 이게 산술평균이야. 근데 기하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평균을 내냐면 평균의 또 다른 형태인데 내가 중간고사 수학 점수하고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곱해. 60점만 맞아도 꽤 크지 않냐? 3,600이야. 근데 거기에서 루트를 씌워. 이건 기하평균이야. 근데 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한대. 이걸 우리는 산술기하, 뭐 더 줄이면 산기, 막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산술기하라는 거 하는 건 항상 성립한다. 단, 드모. 요 드모의 성립 조건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항상 챙겨야 되는데 언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냐?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해. 자, 뭐 좀 예를 들어줄까? 여기서 이제 증명할 거야. 자, 내가 중간고사
90점 맞았고 기말고사도 90점 맞았어. 그럼 이게 A하고 B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렇지? 그러면 산술평균을 내보면 90 더하기 90에 2로 나누면 90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기하평균을 계산해볼까? 90 곱하기 90에 루트 씌우면 90이야. 그러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지는 건 둘이 같았을 때야.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둘이 같지 않으면 A, B가 같지 않다면 항상 산술평균이 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외워야 돼. 알겠지? 이 자체가 그냥 세트야, 세트. 양수 조건에서 산술, 기하, 평균의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고 등호의 성립 조건까지도 중요해. 세 개 다 외워야 돼. 양수 조건, 절대 부등식, 등호의 성립 조건.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19번이야. 19번 140페이지에 자 봐봐라. 2분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라고 한 거야. 자, 증명하는 방법은 얘는 뺀 걸로 증명을 하는데 봐봐.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뺄 거야. 그러니까 얘를 A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려는 방향은 뭐니?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증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분해니까 얘를 통분해서 2분해로 쓰면 A 플러스 B에 얘는 2분의 2로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서 이제 잘 봐봐. 분자를 A는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고 B는 루트 B를 제곱하면 B가 되고 각각의 루트로 찢으면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됐어? 그러면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네.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2분해는 상수고 분자가 실수 빼기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2분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야?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A는 산술평균이었고 B는 기하평균이었으니까 고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고 등호는 뭐야? 언제 0이 성립해? 분자가 0일 때지. 그럼 분자가 0일 때라는 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지.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라는 건 A랑 B랑 같을 때인 거야. 그래서 그 등호의 성립 조건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산술기하를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얘는 빼서 증명하는 걸 지금 우리 책에서 한 거다. 알겠지? 자, 17번, 18번 네모 한번 채워보고 이거 아까 쌤이 얘기해 준 거랑 나온 거네. 17번, 18번 그 다음에 20, 21, 22는 같이 하자. 해봐. 네모 채워봐. 아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서 했던 거야. 자, 20번, 21번, 22번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정말 그냥 간단한 계산 하나 되는 거야. 간단한 계산. 봐봐.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뭔가 양수 조건이 주어지고 부등식에 관한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산술기하 생각하면 돼. 양수 조건에서 최소,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알겠지? 자, A, B는 양수래. 그리고
이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확인해야 될 건 얘네들이 각각이 다 양수인지 확인해야 돼. a 양수지. 양수분의 1이니까 양수야. 그러면 쟤네들 두 개의 양수는 그리고 산술기하는 얘가 이렇게 된다. 좌변은 원래 2분의 인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려면 곱하기 2를 해.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봐봐. 원래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차피 2를 곱해서 a 플러스 b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2를 곱한 식을 생각하면 돼.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여기 뭘 해야 되냐면 이 루트 얘랑 안에서 곱하면 되는 거지. 루트 안에다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a 곱하기 a분의 1. 지금 얘가 a고 얘가 b면 a랑 b랑 더한 게 우변에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하고 루트 안에 그 a랑 b랑 곱하고 있잖아. 식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한다면 루트 안에다가 얘네들 놓고 곱하는 걸로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요렇게 식을 세우면 자리가 좁으니까 바로 옆에다 해서 2 루트하고 a 곱하기 a분의 1인데 루트 안에서 이거 약분이 되지. 얘는 1이지.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지. 그러면 요 2가 얘의 최소값이지.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2야. 대신에 뭘 찾아야 되니? 최소값은 언제 성립해? 등호가 성립할 때지. 그럼 등호의 성립 조건은 누구랑 같을 때야? 얘랑 같을 때야. 그러면 얘랑 같을 때라고 놓고 그걸 다시 구해야 돼. 이게 중요해. 얘랑 같다라고만.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a 곱하면 a 제곱은 1이지. 그럼 여기서 a가 나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근데 a는 양수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의 그 a 값은 1인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최소값은 2인데 이 산술기하의 이 최소값을 구하고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등호의 성립 조건 a가 1일 때 이거 써줘야 돼. 저 조건에서 최소값이 2라고 나온다는 거야. a가 2일 때. 알겠지? 자, 조금 더 보여줄게. 21번. 얘도 마찬가지지. 양수분의 양수지. 양수분의 양수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각각 양수인 게 분명해. 그럼 양수들의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의 루트 안에다 얘네들 넣고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약분되지. 그러면 뭐 되니?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는 또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지. 그럼 최소값은 또 2인 거야. 근데 우리 뭐 찾아야 된다? 등호의 성립 조건. 그러면 등호는 여기서 구하면 누구랑 같을 때야? 얘랑 같을 때야. 그럼 그걸 같다라고 묻는 거야. b분의 a랑 a분의 b랑 같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는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같을 때지.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제곱한 게 같으면 a랑 b랑 같겠지. 이게 등호의 성립 조건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21번은 최소값은 역시나 얘도 2인데 요거 옆에다가 우리는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이걸 써줘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최소값, 최대값을 가질 때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여기다가 괄호하고 등호는 이때 성립한다는 거 반드시 써야 된다. 알겠지? 자, 마지막 22번. 자, 마찬가지지. a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지. a분의 4 얘도 양수야. 그리고 이 양수들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만들면 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9a 곱하기 a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분해랑 A는 약분되고 얘는 루트 36이니까 6이야.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9A 플러스 A 분의 4는 36, 6이 12.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10인데 마찬가지지. 등호의 성립 조건. 얘랑 얘랑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그러면 세워. 9A랑 A분의 4랑 같을 때. 됐지? 그러면 A를 이항시키면 A 제곱이 되고 9분의를 이항하면 9분의 4가 돼. 그치?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야. 근데 양수잖아. A랑 B랑 양수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A 값은 플러스 3분의 2야. 그러니까 요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만든 이 12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거 옆에 또 등호는 A가 3분의 2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써줘야 돼. 세 개 같은 거 가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최소값은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얘는 그냥 정말 기본 산술 기하야. 이거보다 식은 좀 더 복잡하게 줘. 실전에서.